안녕하세요. 호통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호주 이민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 4주 됐나요? 제가 처음에 이제 호주 이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뒤로 제가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와서 정말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뭐 그 중간에 5G 스타디도 하고, 저희 놀러 갔던 것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호주 이민에 관심이 있거나 어디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것에 대해서 고려하고 계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 내용은 제 개인적인 아주 주관적인 내용이고요.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 거고, 제 생각이 절대로 다 맞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필터링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뭐, 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호주 이민에 대해서 또 교육과 경쟁에 대해서 좀 제 개인적인 그러한 생각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호주로 왜 오게 됐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들의 교육인데 사실 아이들의 교육은 제가 결정했을 때 거의 한 10%그 정도밖에 그렇게 영향을 준 아주 작은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애들도 없었고 그렇게 뭐 되게 길게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외국에 나가서 아이들을 키우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은 옵션이겠다라는 그러한 뭐 긍정적인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도 아주 약간의 그러한 호주로 가고 싶은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였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호주에 와서 이 아이들의 교육 어떤 것인가? 제가 미국에서 경험했던 제 사촌들이 하이스쿨 다니고 그렇게 자유롭게 공부하면서 요즘엔 또 모르죠. 10년이 지났으니까. 10년이 아니죠. 미국에서 온 지가 이제 엄청 오래됐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교육도 많이 바뀌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제가 있었을 당시에는 한국과 많이 달랐죠. 시스템이. 네. 그래서 그렇게 비슷하게 호주도 교육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뭐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뭐 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낳고 이게 아이들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느낀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볼 텐데 우선 호주의 교육 시스템이 한국 시스템과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여기 prep 있죠? prep. 그러니까 prep이라는 것은 이제 그 유치원, 킨디를 가기 전에 이거는 뭐 옵션입니다. prep을 가건 안 가건. 네, 그렇죠? 그래서 prep이란 것은 이제 가서 그냥 거의 뭐 차일드 케어처럼 가서 아이들 뭐 놀고 아주 조금 이제 선생님이 또 책도 읽어주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친해지고 그 프랩에서 그 학교에 있는 프랩에서 킨디를 가면은 이제 벌써 거기서 만들어진 친구들끼리 또 그 유치원도 가고 뭐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뭐 preparation 뭐 준비하는 프랩 그렇죠? 준비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유치원 그렇죠? 그래서 유치원 1년 다니고 5살부터 아니면 6살 뭐 생일이 좀 빠르면은 5살 그다음에 뭐 6살 되면은 이제 이 프라이머리 뭐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초등학교죠. 프라이머리. 그렇죠? 그래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래서 이 초등학교 프라이머리를 다니게 되고 그다음에 이 프라이머리를 끝나면은 한국에는 이제 중학교가 있지만 호주는 이제 바로 하이스쿨 고등학교로 가서 중학교랑 고등학교 합친 거죠.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하이스쿨을 다니고 근데 이제 하이스쿨을 다니면서 나는 뭐 이 대학을 안 가고 그냥 직업 그런 기술을 배워서 그냥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하이스쿨 11학년부터인가 뭐 이 직업 학교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업 학교를 다니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하이스쿨을 나는 다 마치고 대학을 가고 싶어 그러면 이제 12학년까지 하고 시험을 보고 호주도 뭐 수능 같은 게 있죠. 그래서 그 시험을 보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네, 뭐 그런 시스템이죠. 자, 그래서 여기가 좀 다르죠. 한국이랑 여기가 좀 다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점. 뭐 당연히 이제 공립학교가 있고 호주에도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립은 퍼블릭. 그래서 세금을 내면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한테 다 이제 공짜죠. 그래서 저는 NSW에 살고 있고 여기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공립학교를 보내면은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제 호주는 다 유니폼을 입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유니폼, 그러니까 교복이죠, 교복. 이제 한국은 교복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주는 교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복 같은 거 사야 되고 뭐 사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돈이 조금씩 들어가지만 학비 자체는 공짜다. 돈이 안 들어간다. 그리고 사립학교는 당연히 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싼 학교는 뭐 2,500불에서 3,000불 1년에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점점점 비싸지죠. 이게 아주 비싼 학교로 가면은 뭐 기하급수적으로 뭐 몇만 불씩 1년에 뭐 BMW 몇 대가 없어지는 그러한 학교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립학교는 그렇게 돈을 내고 보내는 학교죠. 그리고 뭐 엑스트라로 여기도 똑같습니다. 학원이 있죠. 학원이 있어서 뭐 피아노, 뭐 운동, 뭐 그다음에 공부하는 학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근데 여기다 제가 이렇게 빨갛게 네모나게 이렇게 쳐놨죠. 요거는 제가 몰랐던 겁니다. 호주에 이런 게 있는지. 특히 호주에 전체 다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몇 개의 주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NSW에는 이 특수학교가 있죠. 특수학교. 그렇죠? 공립학교인데 특수학교. 한국으로 말하면 특목고. 예. 이게 이런 게 있을 줄 몰랐는데, 예, 호주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사실, 그 취지는 이런 겁니다. 아이들 중에 정말 천재적인 아이들이 있다. 그 아이들은 똑같은 레벨에서 애들 공부를 가르치면은, 너무 학교가 재미가 없겠죠. 그 아이들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그래서 그쪽 선천적인 겁니다. 정말 지니어스한 그런 선천적인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아이들을 뽑아서 특수학교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영재학교죠. 그렇게 영재학교에다가 넣어서 공부를 시키자. 그게 바로 취지입니다. 이 특수학교 학교. 아마 한국의 특목고도 뭐 그런 게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 특목고를 가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있죠. 이제 이 셀렉티브 하이스쿨이 이제 특목고입니다. 그렇죠? 셀렉티브. 그렇죠? 아주 골라진 아이들. 그렇죠? 그래서 셀렉티브 하이스쿨. 그리고 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또 새로운 Opportunity Classes라고 있어가지고 OC라고 약자로 부르는데 그 초등학교 때 벌써 뽑아서 이 영재를 뽑는 거죠.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영재를 뽑아서 여기를 갈 수 있게 그리고 여기를 가서 좋은 대학을 보내겠다. 호주에 이런 게 있다. 이런 셀렉티브 하이스쿨과 OC가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여기를 보내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냥 물론 이렇게 안 해도 이 학교를 보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재적인 아이들은 꼭 다음에 보여드릴 이러한 스케줄로 안 가도 갈 수 있는 애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내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제가 이야기했던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OC, 이 Opportunity Classes를 보내기 위해서 자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시험이 그냥 학교 공부를 해서 시험 보는 게 아니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재를 뽑기 위해서 뭐 IQ 테스트 같은 학교에서 나오는 시험이 아니라 좀 막 문제를 꼬고 정말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 상상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그런 문제를 그냥 풀면은 다 틀리겠죠. 천재적인 애들만 풀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원을 다녀야 됩니다. 그 시험들을 잘 보기 위해서는 그 문제들을 특화시켜서 그것만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학원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왜냐면 여기에 갈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OC가 2월, 5학년부터 이 OC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시험을 이제 뭐 4학년부터 보겠죠. 그러니까 3, 4학년 때부터 이 학원을 다니겠죠. 뭐 더 일찍은 뭐 2학년 때부터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OC를 준비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을 보고 이 OC에 붙는다. 뭐 더 끝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목적은 이 셀렉티브 하이스쿨을 가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열심히 또 5학년부터 7학년까지 학원을 다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학원을 다니면서 그리고 뭐 OC를 안 갔다고 해서 꼭 이 셀렉티브 하이스쿨을 못 가는 건 아닙니다. OC 안 가고 그냥 여기서 학원을 다녀서 그렇죠? 여기서 공부를 하고 학원을 다녀서 시험을 봐서 셀렉티브 하이스쿨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 시험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를 가기 위해서 또 시험을 봐야 되니까 또 열심히 학원을 다녀서 가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이제 그 호주의 수능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학원을 다녀서 대학을 가고
자, 뭐 한국도 학원을 많이 보낸다고 저는 아직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여기도 뭐 그렇게 다르지 않다. 예, 이렇게 학원을 잘 다녀야지 이런 OC, 뭐 셀렉티브 하이스쿨을 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결론인 거죠. 자,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냐? 당연히 아니죠. 네, 어떤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뭐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게 틀렸다, 맞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가정의 교육관이고, 그렇죠? 그 가정의 교육관이고, 그 부모의 교육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과하게만 하지 않으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이들에 따라서 이것을 잘 받아들이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아이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없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부모님들이 알아서 자기 아이를 잘 보고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 호주에도. 예,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 저는 이게 없을 줄 알았는데 있더라. 어쨌든 이러한 교육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학원 시스템도 점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호주에도. 그리고 아이들도 이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셀렉티브 하이스쿨 보면은 한국 학생들도 많이 가고 뭐 인도 학생들도 많이 가고 중국 학생들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있다. 예, 라는 것을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었고 이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호주에 올 때. 네. 예.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국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미국도 제가 살던 그 동네에 거기 토마스 제퍼스 거기도에 과학고가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호주에 오실 때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 호주에 가면은 거기는 학원도 없고 아이들 그냥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마음 편하게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그냥 대학도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갈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면은 절대 오산입니다. 네. 여기도 컴피티션이 있고 여기도 경쟁이 있고 또 그 경쟁 속으로 들어가시면은 정말 정말 치열하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도 되게 좋은 대학교 뭐 아니면 뭐 하이스쿨도 이 셀렉티브 하이스쿨 말고 되게 좋은 사립 명문 하이스쿨을 보낼 때 그 장학금을 받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또 피아노를 잘 치거나 뭔가 엑스트라 커리큘럼 뭔가를 잘해서 그런 무슨 포인트도 있다고 그러고 정말 이 세계는 잘 모르는 것들이 저도 너무 많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제가 지금 요즘에 힘든 거, 제가 그 지난 영상에 제가 요즘에 영상을 만드는 게 좀 어렵다. 뭐 너무 바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뿐만 아니라 제 와이프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럼 맞벌이가 되죠. 그래서 이 아이들 픽업 드랍 이게 너무 힘듭니다. 호주에서는. 정말 제가 만났던 가정들 이야기해 보면은 이게 대단히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집에서 전업주부로 이렇게 해주면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죠. 그렇지만 같이 맞벌이를 시작하면은 이게 정말 힘듭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드랍 타임 애들 학교에다가 이렇게 내려주는 게 8시 15분에서 한 20분 사이 드랍하고 이제 회사를 가죠. 자, 이 드랍 타임은 문제가 별로 안 됩니다. 물론 여기 때도 차가 많이 막히고 좀 뭐 그런데 이 픽업 타임이 아주 그냥 큰 문제죠. 왜냐면은 3시 정도에 2시 55분에서 한 3시 15분 사이에 픽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3시까지 오려면은 회사에서 한 2시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2시에 아무리 호주 회사들이 플렉서블 하더라도 어떻게 그냥 2시에 맨날 나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8시간을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픽업을 하고 그러면 또 다시 회사로 가느냐. 왔다 갔다 거리는 시간만 정말 난리가 납니다. 여기 보시면은 차가 엄청 막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면은 집에 돌아오면 한 4시입니다, 항상. 1시간이 거의 날아가는 거죠. 네,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뭐 학교가 그렇게 멀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들이 많이 막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이거 하나로 끝나냐? 만약에 애가 둘 있다.
근데 이 프랩이랑 아니면은 뭐 차일드 케어 그런 게 같은 학교가 아니다. 뭐 같은 학교면 좋은데 같은 학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처럼 이렇게 얘를 드랍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그 아이를 둘째를 태우고 가서 거기에 8시 40분에 드랍을 해주고 그리고 회사를 갔다가 이 친구 픽업해서 4시에 집에 왔는데 다시 5시에 두 번째 아이를 픽업하러 가고 이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죠. 자, 그러면은 회사 다니는데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느냐? 일을 못 하죠.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은 이 이제 학교가 끝난 다음에 그 애프터 스쿨 케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3시부터 6시까지 맥시멈이 6시까지입니다. 6시까지 돈을 더 엑스트라로 내면은 이제 아이들을 봐주죠. 자, 근데 봐주는 게 그 한번 가봤더니 뭐 이렇게 뭐 해주는 것도 없고 그냥 애들 그냥 봐주는 겁니다, 진짜로. 네, 뭐 거기서 뭐 가르쳐 주는 것도 없고 그냥 아이들 안전하게 거기서 그냥 보호만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3시간, 이 친구는 3시간, 이 친구는 1시간 정도를 이제 그곳에서 머물면서 제가 픽업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빨리 가서 픽업을 해서 이렇게 집으로 오면 되는데 이 돈이 또 만만치가 않죠. 이 엑스트라 드는 돈이 이게 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일을 하는데 그 한 명 일하는 돈이 뭐 아이들한테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연봉이 엄청 높아서 뭐 엄청 많이 벌면은 괜찮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많이 들어간다, 진짜. 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 자, 그러면 또 학원은 어떡하냐? 그죠? 학원도 픽업 드랍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만약 수영을 간다. 그러면은 집에 와서 이제 6시 되면 뭐 밥 먹고 그러다 보면 8시 되면은 또 엄마나 아빠가 또 픽업을 해서 아이를 데리고 수영하는 데 가서 거기서 1시간 정도 수영하겠죠? 그러면은 수영하는 거 기다렸다가 아이가 또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학원이 하나다. 그러면 뭐 일주일에 한 번. 학원이 세 개다. 거기다가 뭐 토요일 날 사커도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다 계속해서 픽업 드랍, 픽업 드랍. 이 픽업 드랍, 우버 드라이버가 되는 겁니다, 진짜. 네, 이게 아주 진짜 힘든 호주의 하나의 그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픽업 드랍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어,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 계속 제가 뭐 되게 안 좋은 것만 얘기 드리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호주 초등 교육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뭐, 물론 이게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 그리고 아직 다닌 지 얼마 안 됐죠. 이제 4학년이니까. 뭐, 5년, 6년 또 하이스쿨까지 가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아이가 정말 행복해 하면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래도 덜 하면서 그러면서 친구들과 놀고 그러면서도 배울 거는 또 배우고 그죠? 그리고 또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보시듯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뭐 악기도 배우고 뭐 드라마 클래스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단히 만족하면서 아이가 행복해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걸 보니까 저도 만족해하면서 학교를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힘든 부분도 있지만 또 그 반면에 그 아이가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걸 보면 또 반면에 또 행복한 부분도 있고 항상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픽업 드랍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덜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OC, 셀렉티브 하이스쿨에 대해서도 별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교육이 자기 이민의 60%, 70% 이렇게 차지한다. 아이들이 벌써 한국에 있고 그런데 한국 교육 시스템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나는 호주나 미국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쪽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많이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잘 모르지만 저한테도 이제 뭐 이렇게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은 제가 좀 더 조사를 해서 좀 말씀드릴 수도 있고 알려드릴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호주 이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고 또 다른 것에 대해서 또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여러 편에 걸쳐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